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광고를 못하죠. 광고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오늘 먹방을 한 건데 진짜 먹기만 먹죠. 네, 경영푸드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조회수가 너무 많이 줄고 이 동시청자 수가 너무 주는 바람에 수익이 너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광고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꽃님께서 먹는 모습이 복스럽고 행복해 보인다. 야, 아유,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방송인데 만나게 드시고 방송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플러스 뉴님께서는 못하니까 장기자죠. 예, 제가 너무 저를 잘 아시는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조희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송을 했습니다. 조희대, 이 탄핵 빌드업이 시작됐다. 조희대, 지금과 같은 시기면은 조만간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법 왜곡죄가 만들어지면 조희대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조희대 탄핵소추 법안이 다음 주에 국회에 발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조희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다. 민주당 쪽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일단 몇몇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희대, 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조희대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죠. 지가 뭔데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라고 떠버립니까? 재판소원법이 왜 위헌입니까? 재판소원,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무슨 위헌이야? 대법관 증언법? 자,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대법관 증언법도 위헌이라고 그랬는데 웃기지 마. 대법관을 대폭으로 증언해야 된다는 얘기는 10년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을 50명, 60명 선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법왜곡죄,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나온, 하루 이틀도 얘기된 얘기예요. 근데 조희대는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무조건 위헌이래. 그리고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죠. 감히 아무리 지들이 판사라도 감히 국회가 만드는 법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거꾸로 판사들한테 재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판사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삼권분립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삼권분립 침해를 지금 가장 더럽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판사 새끼들 아니야? 자, 그리고 그런 깽판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게 조희대죠. 조희대는 지기현 등을 이용해 가지고 내란 세력들을 봐주려고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준 지기현의 배후에 조희대가 있다. 이재명을 옥죄기 위해서 이 대북송금 사건을 후다다닥 유죄로 판결내버린 사람 역시 조희대다. 더 나아가 지난해 5월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을 후다닥 처리하고 파기환송해버린 새끼 역시 조희대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조희대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줬어요. 저는 작년부터 조희대를 탄핵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사실 그 이전부터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저는 했었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제서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다는 건 정말 너무 늦은 겁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에 조희대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 1호 타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요 기사는 요건 잘못된 겁니다. 법 왜곡죄 이거 6개월 뒤에 시행이 됩니다. 조희대는 지금 당장 할 거기 때문에 법 왜곡죄 1호 타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이 형법 개정안을 보니까 조희대하고 지기현이는 아마도 처벌 대상에서 빠질 것 같아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법 왜곡죄 1호 타깃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여기까지는 맞는 말 같은데 여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이 조희대 탄핵안을 가장 핵심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성윤 의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은 조희대가 지난 내란 과정에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썼다는 점, 기타 대북 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 등등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편파적인 진행으로 정치에 사실상 재판을 통해서 재판권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현재 탄핵 소추안을 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 탄핵안은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조희대 탄핵안은 사실 지난해 5월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서서 조희대 탄핵안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조희대 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런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소추안이라는 법안까지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12명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서명을 했어요. 자,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10월에 이렇게 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여기만 끝난 게 아니고 최근에는 무소속이죠.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국혁신당과 최혁진 의원과 이성윤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희대 탄핵안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탄핵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20명 이상이 발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일단 조국혁신당 12명에 최혁진, 이성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몇몇 분들,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희대 탄핵 소추안이 정식으로 발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안만 되어 있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법안으로 정식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 뿐만 아니에요. 조희대가 탄핵을 당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바로 지난해 5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사건, 이 파기환송 아주 희한하게 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한 달 정도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조희대가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걸 파기환송해버렸죠. 뒤집어버렸죠.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도 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도 하고 전원합의체 회의 2번 열고 일주일도 안 된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하면서 판결문까지 나와버려요. 저 판결문 쓰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걸로 보입니다. 그 판결문 미리 썼거나 아니면은 1심 판결문을 그대로 뺏겨갔거나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그 직후에 작년 5월 그 직후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탄핵 소추안을 실제로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때 했었어야 돼. 그때. 그때 안 하고 지금까지 끌어버리는 바람에 조이대 이 자식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를 했습니까? 이때 조이대를 날려버렸다면 지기현 같은 놈이 생길 수가 없었지. 응? 계속 봐주니까 판사랍시고 대법원장이라고 봐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조이대가 내란에도 관여를 했고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가 직접 나서서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때 이미 우린 탄핵했었어야 돼. 그때 탄핵했었어야 돼. 왜 이걸 미뤄가지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냐고. 항상 그렇습니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간 끌면은. 그래서 나중에 모아서 하자?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모아서 하자. 그런 건 없어요. 터졌을 때, 결정적인 게 터졌을 때 폭풍처럼 밀어붙여야 돼. 작년 5월에 조이대가 그 이상한 뻘짓을 했을 때, 파기환송했을 때 그때 우린 탄핵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보세요. 우리 지기현이가 저렇게 이상한 재판 질질 끄는 거 우리 안 봐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려고 그러니까 조이대가 전국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 깽판 치는 거 안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법 왜곡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법원장 회의 열어가지고 지랄 떠는 거 우리 안 봤을 거예요. 진작에 날렸어야 돼. 진작에.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조이대는 탄핵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내란 관여한 거, 그 다음에 이 선거에 개입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탄핵 사유가 됩니다. 조이대 보세요. 지금 연일 재판 소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지랄을 떨죠. 그런데 그렇게 입 뚫린 입으로 잘도 떠드는 조이대 그 새끼가 지난번 내란 과정에서 내란이 잘못됐다, 계엄이 잘못됐다 말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에? 말 한마디 한 적 있냐고? 왜 내란에는 침묵하고 재판 소원에는 그렇게 입을 나불대? 그렇게 선택적으로 나불대는 거 그 자체도 사실은 탄핵 사유예요. 왜?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탄핵 내란 세력들에 동조하는 거잖아. 자, 아무튼 조이대는 이렇게 탄핵을 당할 탄핵 사유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야. 최근 들어서 조이대가 스스로 판 무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조이대는 대법관 지금 3월 4일이 되면은요 노태학 대법관의 임기가 끝납니다.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자가 정해져야 되겠죠. 근데 후임자를 정하려면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합니다 하면은 대통령이 그 제청안을 받아서 국회에 보내. 국회에서 동의가 떨어지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과 국회와 대통령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만큼 대법관이 중요한 거야. 아무튼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노태학 대법관. 자, 그런데 후임자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당장 이 후임자를 정한다고 해도 이것이 정부에 갔다가 정부에서 국회로 갔다가 국회에서 의결했다가 다시 정부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일주일이 훨씬 넘게 소요가 됩니다. 행정 소요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노태학 대법관의 임기 얼마 남았다고? 아이고야,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자,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27일이죠. 27, 28, 1, 2, 3. 닷새 남았네. 그런데 1일, 3월 1일, 3월 2, 3월 1일은 휴일이잖아. 28일 토요일, 3월 1일 일요일, 3월 2일 대체 휴일. 그러면 3월 3일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내일 임명을 안 하면요
그러니까 27일 날 임명을 안 하면은 노태학 대법관은 후임자 없는 상태에서 퇴임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아서 새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국회의 인준이 늦어져서 혹은 대통령의 임명이 지연돼서 대법관이 이 공백 사태가 생기는 일은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제청 자체를 안 해서 후임자 없이 대법관이 퇴임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법원장 때문에 대법관 공백이 생긴 사례가 없었어요. 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 제청을 안 한다.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조희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을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상 기한은 내일 하루 남은 거예요. 내일이 지나면은 노태학 대법관은 후임자 없이 퇴임해야 됩니다. 대법관 자리 하나가 비어요. 자, 뭐 고민이 길어져서 그런가? 아닙니다. 실은 이 조희대는요,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은데 대통령 뜻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국회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한다? 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 못할 바에는 아예 임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예, 이거 헌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조희대가 후임 대법관 임명 안 하는 거 이거 탄핵 사유예요. 자, 더군다나 천대엽 대법관이 현재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데 노태학 대법관이 물러나가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비거든요. 그 자리에 누구를 천대엽을 딱 꽂아 넣어. 아니 선관위에 비계되는 그 자리에는 천대엽을 끼워 넣으면서 왜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후임은 정해놓고 왜 대법관 후임은 안 정하느냐고. 이게 뭐예요 이거. 자, 노태학 대법관은 현재 대법관이면서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대법관 한 명이 겸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오랜 관행인데, 자, 그러니까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대법관 자리도 비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비잖아요. 근데 조희대가 대법관 후임자는 안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은 정한 거야. 뭐야 이거? 이 새끼 뭔데 이거? 예, 미친 거예요 이거. 조희대 탄핵 당해도 쌉니다. 이미 그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이미 후보는 정해져 있어. 손봉기, 윤성식, 박순영, 김민기 4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성식하고 여기 박순영, 김민기 이 두 사람은 대체로 진보 성향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윤성식 진보 성향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손봉기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조희대과야. 조희대과. 그러니까 아마 조희대는 손봉기를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싶은데 손봉기를 대법관으로 지명했을 때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지 마음대로 못할 것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쩐다? 안 해? 이러는 거야. 예, 지금 상황이 그거예요. 자, 이것도 뭐라고요? 예, 이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됩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현재 이제 대법관이 증원될 거잖아.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재판소원법 필리버스에 들어갔고요. 재판소원법 다음이 이 대법관 증원법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대법관 12명이 추가로 또 임명이 돼야 돼. 조희대가 임명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그럼 그 12명도 비어있는 공백이 되겠죠. 법은 만들어졌는데 조희대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공백이 생긴 거야.
안 그래도 한 자리가 비어서 이것도 공백인데 12자리가 또 공백이 생기네. 1 플러스 10이 공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조이대는 위헌이 몇 개? 예, 13개네? 이거 탄핵 사유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예요. 조이대 탄핵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저는 이참에 반드시 조이대 탄핵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이 조이대 탄핵 빨리 해야지 우리가 좀 하루라도 좀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졌지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 제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우리 또 노심초사하고 있잖아. 왜 우리가 맨날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죠? 이 노심초사를 끝내려면은 조희대가 없어져야 돼. 여러분 동의하시죠? 조희대를 없앤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조희대 탄핵안 이성윤 의원이 지금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주저앉지 마시고 칼을 뽑았으니까 끝까지 결말을 보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